지방만 넣는 방법의 갖는 단점은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가슴골이 이렇게 딱 벌어져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건 누가 봐도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런 거를 극복하려고 처음에 만든 게 하이브리드 가슴 성형 방법이었어요. 하이브리드 방법의 유일한 단점은 이겁니다. 수술비가 비싸요. 가슴에 보형물 하나만 넣는 것이 아니라 팔뚝도 슬림하게 되고 부유방도 제거되고 잘록한 허리 라인에 전체적인 볼륨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원장님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하면 크고 아름다운 가슴을 제대로 잘 만들어 볼까? 요거 좀 연구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가슴 성형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이제 가슴 성형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 이식도 있고 보형물 넣는 것도 있고 하이브리드 성형도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뭐 그런 문제라면 제가 제대로 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가슴 성형에는 정확하게 어떤 종류들이 있는 거예요? 뭐 가슴 수술 뭘 쓰느냐에 따라서 뭐 지방으로 하는 가슴 성형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보형물 넣어서 확대하는 방법, 보형물과 지방 혹은 보형물과 안전한 바디필러 활용한 하이브리드 가슴 성형 방법, 이렇게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가슴 성형을 선호해요. 그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이거를 개발한 거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였어요. 가슴 수술한 다음에 가슴골에서 제일 많이 수술한 티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살집이 없어가지고 마르신 분들이 가슴 수술하러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보형물 이렇게 덩그러니 넣어놓으면 동그랗게 비쳐요. 피디님 만져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응? 아니, 만져보면 달라요. 이게 살집이 좀 있는 상태에서 보형물이 들어간 거하고 너무 깡마른 상태에서 보형물 들어간 거하고는 이게 촉감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연예인분들이나 모델분들도 노출된 의상에서 봤었을 때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딱 보면은 아, 저분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알잖아요. 속으로 혼자 그러니까 V넥으로 이렇게 깊이 파였는데 가슴골이 이렇게 딱 벌어져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건 누가 봐도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런 거를 극복하려고 처음에 만든 게 하이브리드 가슴 성형 방법이었어요. 2009년도 즈음에 제가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지방조차 거의 없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안전한 바디필러를 뭐를 쓸까 해서 합병증 안 생기고 부작용 위험 없는, 그런 걱정 없는 바디필러를 제가 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들은 90% 이상이 하이브리드 가슴 성형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을 넣는 방법, 보형물이 넣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방만 넣는 방법이나 이 보형물만 넣는 방법의 이 단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방만 넣는 방법의 갖는 단점은 지방을 이동해서 가슴이 예뻐지는 분이 계세요. 그 수술로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경우예요. 지방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 전체에 다 퍼져 있어요. 뭐 부유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꺼운 팔, 그 다음에 윗배 아랫배, 그 다음에 두꺼운 허벅지, 그 다음에 종아리, 이런 데서 사실은 지방을 채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안 빠지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지방을 빼는 겁니다. 나는 가슴 수술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 근데 몸매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하고 운동했는데 옆구리살이 잘 안 빠져. 그러면 이런 데서 살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슴도 살짝 반컵이나 한 컵 정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런 목적에서는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몸무게 별로 안 나가고, 예를 들면 키가 뭐 한 165 되는데 몸무게가 한 42, 3kg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몸매가 상상이 되잖아요. 굉장히 말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자가지방으로 가슴을 키우고자 한다. 이거는 아니죠. 이게 길을 잘못 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 뺀 데는 뺀 데대로 아프고, 그리고 괜히 없는 지방 억지로 빼려다가
뺀 자리가 울퉁불퉁해져요, 살이. 피부 밑에 최소한 한 3, 4mm, 적어도 한 5mm 정도의 지방 레이어가 유지가 돼야지만 이렇게 만졌을 때 좀 매끈해 보이고 좀 탄력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을 그냥 싹싹 다 빼버리면 울퉁불퉁해지고 피부가 늙어요. 뺀 자리가 희생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을 채취한들 이식했을 때 100% 살아남는 게 아니거든요. 생착률은 에버리지로 봤었을 때 한 70%, 80% 이 정도 될 겁니다. 정작 남은 게 별로 없어서 허탈감과 실망감이 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이식으로 가슴을 키우는 경우는 정말로 지방 흡입을 해야 될 정도로 살이 좀 넉넉히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방 이식으로 가슴을 키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많이 하시는 보형물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면 이게 너무 티가 난다. 네. 그래도 보형물만 하는 수술을 많이 한단 말이죠. 맞아요. 보형물을 우리가 안 쓸 수가 없는 것이, 가슴 확대를 원하시는 분들의 어떤 니즈가 지방으로 했었을 때는 반컵 한 컵이죠. 그렇지만 보형물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던 절벽 가슴이 C컵, D컵이 될 수 있거든요. 한 번에 키울 수 있는 것이 보형물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티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형물을 넣는 수술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도대체 원장님이 개발한 이 하이브리드 가슴 성형은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빌딩을 지을 때 골조와 철근 프레임, 외장재 이렇게 어떠한 특정 재료를 사용해서 구현을 하는 방식이죠. 가슴 수술도 마찬가지로 이 보형물은 발달이 덜 된 유선 조직을 보형물을 넣어서 유선 조직을 대신할 수 있어요. 부족한 피하 지방은 안전한 바디 필러를 피부 밑에 잘 넣어서 부족한 피하 지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형물과 지방 혹은 보형물과 안전한 바디 필러는 아름다운 가슴, 그리고 보기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만졌을 때 티가 나지 않는 가슴을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됩니다. 되게 큰 장점이잖아요. 자연스럽고 사이즈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혹시 큰 단점도 있나요? 하이브리드 방법의 유일한 단점은 이겁니다. 수술비가 비싸요. 아무래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재료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술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고 수술 시간도 좀 더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지방 이식도 해야 되고 지방 흡입도 해야 되고 보형물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뭐 특수한 실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바디 필러도 써야 되고, 하이브리드의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계속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토탈 바디 성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슴 수술이라고 했었을 때 가슴만 이뻐지려고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몸매가 예뻐지려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완벽한 몸매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가슴인 거잖아요. 가슴을 만들면서 예쁜 허리, 잘록한 허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풍만한 엉덩이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처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지지 않고 탄력 있는 가슴, 허리, 엉덩이까지를 완성하고, 가슴을 앞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도 보잖아요. 그러면 날씬한 팔뚝과 잘록한 이 가슴의 시작점, 이 부위방도 없어야겠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하이브리드 가슴술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무엇을 담을지는 개인마다 다 달라집니다. 내 몸에 있는 지방을 빼서 가슴에 넣고 거기다 추가로 이제 보형물을 집어넣는 게 하이브리드 중에 하나가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팔뚝이 좀 굵어, 그리고 뱃살이 좀 있어, 팔뚝살도 살짝 빼고 허리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허리에서도 지방을 좀 빼고, 네. 그거를 가슴에다 넣어서 이제 전체 몸매를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가슴 성형은 가슴만 예뻐지는 게 아니라 풀바디가 다 예뻐집니다. 사실 그렇게 치면은 금액도 가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금액이 좀 비싼 것도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성분들 쇼핑하러 갔을 때 정상가의 제품들을 단품으로 구입하실 때도 있지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구매하실 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에 완벽한 스타일링을 홀바디를 다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때로는 비용이 좀 더 저렴해집니다.
디스카운트 될 수 있는 폭들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한번 마취를 걸고 수술을 하실 때 컨비네이션으로 여러 가지 수술을 함께 하시게 되면은 몸이 감당해야 되는 어떠한 체력적인 부담이 많이 줄어요. 한번 마취 걸었을 때 이것저것 수술을 다 하니까요. 그리고 전체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집니다. 가슴에 보형물 하나만 넣는 것이 아니라 팔뚝도 슬림하게 되고 부유방도 제거되고 잘록한 허리 라인에 전체적인 볼륨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상상해 보시면 가슴만 하시는 경우보다는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전체적인 체형 성형을 한 번에 하시는 것이 비용적으로도 더 저렴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